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공약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정세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잘 소통하고 꼭 선택받고 싶어하는 대통령 예비 후보입니다. 정치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총선거 벽보를 보면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배고프고 저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분들도 모두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좀 선진국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MBTI가 뭔지 몰랐는데 ESTJ, 엄격한 관리자형이라고 하는데 마가렛 대처 이런 분이 같은 성향이라고 그래요. 좀 신세대들이 클럽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MBTI 해봤냐? 그 MBTI가 뭐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죠. 제목을 엄격한 관리자형이라고 해서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맞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지요. 화를 왜 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참고 오히려 잘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습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화를 전혀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가결됐을 때 가장 분노하고 슬펐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당연히 인간 정세균으로서도 억울하게 느낀 적도 많이 있었죠. 화도 나고 분노하고 그런 적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스펙을 쌓고 그래서 옛날에 부모나 조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유능하고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기회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취직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 골라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10군데, 30군데가 아니고 100군데의 이력서를 내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지금 실업률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 참 미안하다. 이 친구들이 좀 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참 힘든 상황이죠. 경제가 활성화되면 괜찮은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때 되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도 사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거 하지 말고 통합하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진짜 괜찮은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그런 제안을 저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 격차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격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걸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차가운 거거든요. 그것은 실력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격차를 재분배를 통해서 완화해 주는 게 복지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 찬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흑수저의 경우에는 부모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도 국가 찬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사회적 상속제도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 있죠. 미래시아 통장이라고 해서 아이가 출생을 하면 그 아이 앞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서 그걸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도록은 하지 않고 20살이 되었을 때 1억의 미래시아 통장을 주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더불어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꿈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몇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나오지 않고 국민 소득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외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 경험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분열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국가를 제대로 잘 경영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미 몇 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세계에서의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다음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그만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좀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괴념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할 역할이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는 그런 책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저의 형제들이고 부모님이고 이웃이죠. 그렇지만 정치인에게 국민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잘 섬기느냐가 좋은 정치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이런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변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책도 제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으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 이게 확실히 틀렸구나 그런 때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공약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